중국인민해방군이 1일 육해공군과 로켓군을 총동원해서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의 합동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뜬금없는 짓이기도 하지만 명분은 대만의 라이 총통이 중국을 겨냥해서 외국의 적대 세력이라고 불렀다. 이걸 응징하기 위해서 이 같은 대만 포위 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중국인민해방군의 이런 움직임은 중국 내부의 혼란을 외부로 돌리려는 의도도 있고, 동시에 미국의 경제적 압박은 물론이고 남중국해 주변국들과의 합동훈련 등 이 군사적 압박에 대해서 저항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화이트함스가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 시간으로 1일 중국인민해방군이 1일부터 대만 주변 해역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시작했으며, 이는 대만의 독립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자 강력한 억제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대만의 라이칭더 총통을 기생충이라고 비난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스이 중국인민해방군 동부정부 대변인은 이날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서 1일부터 동부정부는 육군, 해군, 공군, 로켓군 등 병력을 동원하고 대만섬 주변에서 함선, 군용기가 여러 방면에서 대만섬에 접근할 것이라면서 해군, 공군의 전투준비, 경계 순찰 연습과 종합적 통제권 탈취, 해상, 육상 타격, 요충지, 도로 봉쇄 등 과목을 중점 연습해서 이 정부 부대의 합동작전 및 실전 능력을 검증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스이 대변인이 이어서 이는 대만 독립 분열 세력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자 강력한 억제로 국가 주권과 국가 통일을 수호하는 정당하고 필요한 행동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동부정부는 이날 별도 게시물에서 접근이라는 제목을 붙인 군사행동 포스터를 공개했습니다. 타이베이, 타이중, 타이난, 가오슝 등 대만의 주요 도시가 모두 표시된 이 대만 지도를 중국군 전투기와 군함이 둘러싸는 형태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터에는 대만 독립이라는 사악한 행동, 스스로 지른 불에 타 죽을 것이다. 이런 문구가 달려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부정부가 따로 제작한 1분 52초 분량의 훈련 속의 영상도 웨이보를 통해 공개가 됐는데, 여기에는 지난해 흥행한 중국 게임 검은 신화 50의 그래픽과 중국군의 스텔스 탐지 장비 및 포격 장비 등을 교차 편집한 장면도 담겼습니다. 한편 관영 중국 중앙TV, CCTV는 동부정부의 훈련 발표 직후에 소셜미디어에 남동부 푸젠성 샤먼과 중국 본토에서 가까운 대만 관할 진먼다오 해역의 훈련 실황 생중계 창을 개설했습니다. CCTV는 이어서 푸른색 위장을 한 군함 사진 아래에 동부정부 모 해역에서 여러 척의 미사일 고속정이 편대 공격 그룹을 구성해서 주 야간 여러 과목의 고강도 실탄 사격 훈련을 시작했다. 이런 설명을 붙인 게시물을 올렸다가 곧바로 삭제한 바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 포위 훈련을 벌인 것은 작년 10월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건국기념일, 그러니까 쌍십절 연설을 문제 삼아서 수행했던 연합훈련 리젠, 그러니까 날카로운 칼 2024B 훈련 이후에 6개월 만입니다. 중국인민해방군은 또 작년 12월 라이 총통이 미국령 하와이와 괌을 격려해서 남태평양 도서국 순방에 나서자 수십 척의 군함과 경비선을 동원해서 압박하긴 했지만 이를 공식적으로 훈련이라고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반년 만에 다시 이루어진 이번 대만 포위 훈련은 중국을 적대 세력으로 규정하고 대만군 내 간첩 색출과 양안, 그러니까 중국과 대만 양안 이 교류 제한 등 조치를 발표한 라이칭더 총통과 대만 집권 민주진보당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라이 총통은 지난달 13일 대만이 당면한 5대 국가안보 통일전선 위협 및 17개항 대응 전략을 내놓고 중국이 대만군 내부 침투와 양안 교류를 명목으로 한 대만 내 영향력 확대, 인재와 기술 탈취로 대만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적 행위 처벌을 강화하고 중국 여행과 교류를 조이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 당국은 이를 녹색, 그러니까 민진당의 상징색이 녹색인데요. 녹색 테러 17조로 부르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의 대만 담당 기구인 국무원 대만 사무 판공실 주펑렌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에서 라이칭더는 완고하게 대만 독립 분열 입장을 고수하면서 제멋대로 대륙, 그러니까 중국을 해외 적대 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른바
17개 항 전략을 내놨다면서 미친 듯이 대륙을 도발하면서 반중, 항중, 그러니까 중국에 반대하고 중국에 대항한다는 거죠. 반중, 항중을 선동하고 양안 교류와 협력을 저해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주펑랜 대변인에 이어서 대만 독립은 전쟁을 의미하고 대만 독립을 하려는 것은 대만 민중을 전쟁의 위험에 밀어넣는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사실 중국 인민해방군이 지금 이 시점에서 대만 포위 훈련을 하는 속뜻은 매우 복잡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우선적으로 중국 인민해방군 내의 분열 및 갈등을 일단 덮으면서 숨고르기를 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외부의 적을 강력하게 내세움으로써 내부 갈등을 진화하자, 이런 시진핑의 뜻이 담겨 있는 듯 보인다는 겁니다. 이와 동시에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국력을 총동원해 가지고 중국을 압박해 오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만을 포위하면서 언제든지 대만을 점령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미국의 압박을 무디게 하려는 의도도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의 중국을 향한 군사적 압박은 매우 거셉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지난 3월 28일 필리핀을 방문한 자리에서 필리핀의 영토 방위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강력하게 부각하면서 필리핀에 첨단 군사 장비를 배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도 억제력은 전 세계적으로 필요하지만 특히 이 지역, 즉 필리핀은 공산주의 중국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우방인 미국의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또 필리핀의 대함 미사일 시스템인 해군 해병대 온정 선박 차단 체계, 이게 네메시스라고 그러는데 이것과 고성능 무인 수상함 등을 추가로 배치해서 대중국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방위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이런 미국의 필리핀을 향한 무장력 강화는 4월에 필리핀에서 열리는 대규모 발리카탄, 그러니까 어깨맞대기 훈련의 일환으로 필리핀에 공식 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중국 입장에서 볼 때 매우 거슬리는 장면이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중국과 대립하는 필리핀은 현재 가장 강경한 반중국 정책을 펼치는 국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필리핀은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 일본, 호주, 필리핀 4개 나라의 비공식적 안보 협의체인 스쿼드에 한국과 인도를 가입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80년간 유지했던 유럽과의 대서양 동맹은 조금 느슨하게 하면서 대신 중국의 주변국과 미국 간의 태평양 동맹을 공고화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태평양 동맹의 중요한 축으로 일본, 필리핀, 호주, 대만 등이 강력하게 응집하고 있고 미국은 한국에도 이런 태평양 동맹의 참여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지난 3월 28일 필리핀 국방부 장관과 회담 직후에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필리핀, 일본, 호주, 한국 등과 전쟁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억제력을 구축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미일 동맹을 외교 안보 정책의 기축으로 삼는 일본은 중국의 대만 침공 등에 대비해서 법의 지배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주변국과 안보 협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또 2022년 3대 안보문서 개정을 계기로 적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 등을 위해서 방위비를 매년 큰 폭으로 증액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본은 방위장비 이전 3원칙 개정을 통해서 자위대가 보유한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을 미국에 수출했고 자위대와 미군 간의 지휘통제 연계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시바 총리는 오는 4월 하운순에 시작되는 이 연휴 기간에 필리핀을 방문해서 방위협력 방안을 논의를 하고 미일 필리핀 연계 필요성을 재확인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일본은 오커스가 지난해 10월 호주에서 실시한 해상 합동훈련에 참가하는 등 오커스에도 다가가고 있습니다. 또 일본 자위대는 4월에 열리는 발리카탄 훈련에 공식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남중국해에서 미국 필리핀 군함과 합동 순찰도 할 예정입니다. 그간 발리카탄 훈련에 일본 자위대가 참가한 적은 있지만 정식으로 참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올해 훈련에는 미국, 필리핀과 호주 그리고 일본 병력 15,000에서 16,000명 정도가 참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5개 나라 정보동맹인 파이브 아이스와 오커스에 모두 속한 호주도 미국의 대중포위 동맹 핵심국으로서
태평양에서 중국 견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 군함이 이례적으로 호주 주변 바다까지 진출해서 무력 시위를 벌이면서 중국 군사력의 압박이 거세지자 장거리 대함 미사일 등 이를 견제할 전력을 미국에서 조달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습니다. 호주는 최근 미국산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그러니까 하이마스 첫 인도분 2대를 받았고, 여기에 탑재할 미국산 프리즘 미사일도 올해 받기로 했습니다. 대만도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한 한편 국방 예산을 GDP 대비 2.5% 수준에서 3%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친미 반중 성향의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특별 예산을 편성해서 국방 예산을 3% 이상 목표에 이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하면서 미국 등 민주국가와 협력도 강화해서 지역 안정과 번영을 공동으로 수호해 나갈 예정이라고 지난 3월 20일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대만은 올해 처음으로 2027년 중국의 대만 침공을 가정한 사상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만 국방부는 올해 7월 진행하는 연례 군사훈련, 항공훈련의 기간도 2배로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을 둘러싼 남중국해 인근 국가들이 대중국 압박 작전을 공동으로 펼치면서 군사력 강화를 추진해 나가자 이를 의식한 중국이 대만 포위 훈련으로 무력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국의 그러한 대만 포위는 그동안에도 그랬지만 아무런 경각심도 일깨우지 못했고, 그렇고 그런 자신들만의 마스터베이션으로 끝나왔었다는 점에서 이번 대만 포위 훈련 또한 의미 없는 훈련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중국의 불안한 내정과 군부의 갈등만 더욱 부각시키는 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화이트하우스 국제정세 분석의 추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